최근 진료실에서 60세 이상 남성분들을 뵐 때 비아그라, 실데나필 사용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문제는 효과가 좋다더라. 이왕 먹는 거 센 걸로 먹어야겠다 하시면서 처음부터 최고 용량인 100mg을 찾으시거나 심지어 매일같이 복용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말 이렇게 자주 그리고 강하게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비아그라를 2주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남성들이 이 약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복용했을 때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가장 안전한 사용법과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주의점까지 낱낱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약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 요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으로 예전만큼 활력이 없다고 느끼시거나 비아그라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나이와 복용 빈도, 용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란 기적의 1주, 그리고 절망의 2주, 65세 환자의 실제 사례, 이제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65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아내와의 부부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셨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조심스럽게 비아그라를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자 본인도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다며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첫 주는 그야말로 기적 같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수년간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단번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기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 그는 이 기적 같은 상태를 매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방과 다르게 매일, 그것도 최대 용량 100mg으로 복용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찾아온 환자분의 표정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님, 첫 주는 정말 기적 같았는데 둘째 주가 되자 매일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약효는커녕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짧은 기간에 고용량 비아그라를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내성 혹은 고갈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약효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체내의 특정 물질 CGMP 등 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력 발전을 해야 하는데 댐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야 수문을 열었을 때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물이 바닥난 상태에서 아무리 수문을 활짝 열어봤자 전기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최대 용량을 연속으로 복용하면 우리 신체의 반응 기전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40대처럼 썼다간 큰일. 연령대별 비아그라 반응의 차이. 이 약은 복용하는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0대, 빠른 회복과 점진적 감량. 40대는 신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약효가 보통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연령대의 많은 분들은 매일 복용을 딱 3개월만 사용해도 혈관 기능이 개선되어 만족스러운 발기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격일로 복용하거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감량기로 들어갑니다. 약 1년이 지나면 대부분 매일 복용을 중단하고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안정화됩니다. 예, 43세 김 선생님 사례. 최근에는 40대 남성들이 비아그라 대신 혈액순환 개선제나 다른 보조 요법으로 대체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대 전립선이라는 변수와의 동행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남성 대부분이 전립선 문제, 전립선 비대증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와 함께 배뇨를 돕는 전립선 약을 변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처럼 빠르게 용량을 줄이기는 어렵고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안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예, 54 세박 선생님 사례, 60대. 호르몬과의 복합 처방, 오늘의 핵심인 60세 이상 그룹입니다. 이 나이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와 함께 호르몬 주사나 먹는 약을 병행합니다. 비아그라, 혈관 확장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호르몬 엔진 출력을 함께 보충해주는 복합 요법이 필요한 것이죠. 장기간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예, 62세 이 선생님 사례, 70대부터 80대까지 성생활이 아닌 배뇨를 위한 복용, 70세와 80세 남성분들의 경우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은 이미 10년 이상 전립선 치료제를 사용해 온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정말 필요할 때만 비아그라를 가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여전히 매일 저용량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성생활 때문이 아니라 이 약을 먹으면 소변이 한결 편해진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아그라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예, 74세 최 선생님 사례, 중요한 경고. 지금 말씀드린 연령대별 차이는 어디까지나 30년간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균적인 경향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마다 신체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60세인데도 40대보다 빠르게 개선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 40대임에도 불구하고 70대 어르신보다 효과가 더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비아그라 남용의 세 가지 치명적 위험. 비아그라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에게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입니다. 부디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심혈관 문제. 급격한 혈압 저하 가장 먼저이자 가장 큰 위험은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장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함부로 복용할 경우 혈압이 너무 떨어져 뇌졸중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환자가 고용량을 연속 복용한 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간과 신장 부담. 약물 처리 공장의 과부하. 두 번째는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은 약물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처리 공장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쉽게 손상되어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하거나 야간뇨가 늘어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간과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은 원래부터 장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3. 심리적 의존. 약 없이는 안 된다는 불안감. 마지막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비아그라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심리적 의존과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변해 약이 없으면 평범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아내와 가까이 하기가 두렵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의존이며 장기적으로는 부부 관계와 가정의 행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아그라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60세 이상을 위한 비아그라 안전 사용 설명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아그라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을 지키면서도 최상의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1. 가짜 약을 구분하십시오. 인터넷 구매 절대 금지. 가장 중요합니다. 가짜 약은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있거나 밀가루 혹은 위험한 공업용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먹은 약은 효과가 너무 강했는데 병원 약은 약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이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짜 약, 고용량 불법 제조를 복용했던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비아그라의 상당수는 중국산 가짜 제품이며 이는 간과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정식으로 처방한 약만 복용해야 합니다. 2. 삼겹살의 소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약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삼겹살, 튀김 등. 비아그라는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효과를 거의 못 볼 수 있습니다. 술, 소주, 맥주 등. 술을 마시면 우리 간이 알코올 분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때 약 성분이 들어오면 간은 이것도 빨리 분해해버려 약효가 사라집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이 마취가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이 100% 흡수되어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3. 60세 이상 100mg이 아닌 25mg 또는 50mg. 60세 이상은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져 약이 몸 안에 더 오래 남습니다. 처음 복용 시 가장 안전한 용량은 25mg 또는 50mg입니다. 100mg은 최대 용량이며 절대로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 시점, 공복 상태에서 관계 약 1시간 전 복용 횟수, 하루에 딱 한 번만, 연속으로 여러 번 복용 금지. 4.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이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치료제. 절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치료제, 알파 차단제. 함께 복용 시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5. 황금 원칙. 효과가 없다고 두 알 먹지 마세요. 약효가 없다고 느낄 때 절대로 임의로 용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심한 두통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해 몸에 더 잘 맞는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번째, 완벽주의자 64세 임원. 약물 과용의 비극적 사례 비아그라 남용의 위험성을 더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4세인 초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매우 성공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성격으로 60세가 넘어서도 강인한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 비아그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용량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고 항상 최고의 효과를 원하는 성격 탓에 점차 용량을 최대치 100mg으로 늘렸습니다. 심지어는 많이 먹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의사 몰래 2배 200mg까지 복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하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땀이 비 오듯 흐르며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지고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어 가슴 통증까지 발생하자 그는 크게 당황했고 가족들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그의 혈압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위험한 심혈관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녁 식사 때 마신 술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것이죠. 다행히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들은 단 몇 분만 늦었어도 뇌졸중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약을 자신감을 위한 도핑제처럼 사용해 온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아그라 과다 복용은 결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약을 끊게 만드는 3가지 자연요법. 그래서 항상 환자들에게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하라고 권합니다. 3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남성이 생활 습관을 바꾸었을 때 그 효과가 때로는 약보다 더 오래가고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체 운동.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을 깨우라. 몸은 기계와 같아서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고 약해집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십시오. 혈액순환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발기 능력을 높여줍니다. 케겔 운동, 골반적은 가장 중요하지만 다들 잊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소변을 조절하고 발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에 2에서 3회 반복해 보십시오. 몇 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식습관. 연료를 바꾸라. 한국 남성들의 고질병이죠. 고기, 구이, 기름진 음식, 잦은 술자리. 바로 이런 습관들이 50세 이후 남성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동물성 지방과 술은 혈관을 좁히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줄이며 호르몬 균형도 깨뜨립니다. 줄이세요. 기름진 고기, 튀김, 술 늘리세요. 채소, 통곡물, 콩류, 독소 배출, 혈관 청소 꼭 드세요. 오메가3, 연어, 고등어, 호두, 아마씨, 혈관 탄력 증가 꼭 드세요. 아연, 굴, 피조개, 새우, 게, 남성 호르몬 생성. 오늘의 한 잔 술이 내일의 불면과 기능 저하로 돌아옵니다.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비아그라가 필요 없어진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3. 정신 건강,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아무리 운동하고 잘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테스토스테론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수면, 깊은 밤잠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매일 5시간 이하로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까지 떨어집니다.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지키십시오. 스트레스, 긴장 상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적기입니다. 체력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자신만의 휴식 시간, 산책, 명상, 호흡을 찾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교감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유대감이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7. 약물 중독에서 자연 회복으로 67세 박 선생님의 성공 사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시도록 최근 진료했던 67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3세부터 비아그라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아 무척 기뻐하셨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혈압이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진 결과 간과 신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약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심리적 의존에 빠져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중단하고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며 두려워하셨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씩 빠르게 걸었고 케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3주 만에 배뇨가 편해지고 에너지가 도는 것을 느낌. 식단, 고기구이와 소주를 끊고 채소, 생선, 특히 굴, 견과류 위주로 바꿨습니다. 정신, 늦게 자던 습관을 버리고 매일 밤 깊은 호흡을 하며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공감이 가장 큰 힘이 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의 꾸준한 노력 끝에 박 선생님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본래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부부관계 또한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훨씬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성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8. 맺은 말, 약은 지팡이가 아닌 보조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아그라의 효과와 위험성, 그리고 남성의 힘을 회복하는 자연적인 방법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과 남성의 본질적인 힘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활력은 지속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인 길입니다.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 비아그라를 평생 의존해야 하는 지팡이가 아닌 꼭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쓰는 보조 도구 감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야만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